오늘도 들춰보기 힘든, 들춰보기 어려운 그런 동시효과 구간인데요. 지금 8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양쪽 지수는 역시나 파란불입니다. 종목별로도 대체로 그렇고요. 어느 정도로 낙폭이 예상되는지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2.5% 정도 더 밀려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러면 60포인트 전고래를 대비 내줍니다. 앞자릿수 2,000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2,400선도 이러면 이탈이 됩니다. 2,300. 90.59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사실 오른 것도 아니었죠. 거의 제자를 지키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오늘장 하루 쉬니까 다시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0선 후반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장 기준으로 120주 이평선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상으로도 60개월 이평선도 좀 내주는 모습이어가지고요. 레벨대가 점차 더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 지수도 3%에 육박하는 하락으로 오늘장에서는 778.87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800선 라인대 부근에서 어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그 노력이 무색하게 오늘장에서 너무 쉽게 이 800선 라인대를 내주는데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2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역시나 주요 이평선 모두 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귀하는 모습이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한 200개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지수가 이 정도 밀리게 되면 본장 들어가면은 아마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키워드 몇 개 짚어보자면은 확실히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 인플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연동하는 종목군들 쪽으로만 매개가 가 있어서요. 곡물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테마가 형성이 됐던 이 무증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만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곡물 관련된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불가피하다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수위 높은 이야기 속에서 곡물, 식량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 산업이 오늘장 28% 정도 급등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려 산업은 약 2개월 정도 밴드 상단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8,000원 밴드 상단 뚫어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9,000원 부근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약 13%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한탑, KC피드, 효성 OMB 그리고 대주산업, 사주동화원 이런 종목군들 한일사료 할 것 없이 비료사료, 곡물 쪽 팜스토리도 현재 플러스권 강하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강세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는 국제 유가가 간밤에도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양호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GSE 오늘장 4% 정도 강세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성에너지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5% 정도 플러스권 집계가 되면서 천연가스, 곡물비료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 여기에다가 상한가불 켜고 있는 종목은 조광 ILI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버텨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궁금하실 테고요. 또 한 번 더 밀려 내려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불가피합니다. 신용잔고 줄기는 줄었다 하더라도 이 역사적인 신용잔고의 최대치가 23조였는데 지금 21조. 예전에 평년 수준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도 사실은 멀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려면은 신용잔고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20조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매매 물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구간대에서 약간의 좀 위로를 얻을 만한 부분은 미국의 야간 선물은 지금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장 주요 일정으로는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오늘 굳이 상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수소 테마고요. 범한 퓨얼셀 4만 원이 공모가였는데 지금은 공모가는 약간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시장 출발했으니까요.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밀려 내려가는데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괜찮습니다. 2% 안팎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권이죠. 2% 안팎의 마이너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도 2,400선은 지켜내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1.79% 하락하면서 2,405.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2,400선을 일단은 좀 유지를 하면서 이 정도의 낙폭으로 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도, 포인트로는 약 50포인트 정도 내주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14% 하락합니다. 아무래도 800선은 아쉽게도 단번에 내줬고요. 현재는 2.14%, 17포인트 정도 하락한 784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의 포지션이 정반대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 사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636억 원, 지금 개장 직후인데 이 정도면 물량이 꽤 많이 나오네요. 636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약 500억 정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50억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1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관과 개인 쪽에서 팔고 있는 모습 띄고 있고요. 선물 쪽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아가지고요. 23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아직까지 큰 물량이 좀 집계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락 분위기 뚜렷한 가운데서 오늘장에서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섹터부터 보시죠. 낙폭이 가장 깊은 쪽은 종이 목재입니다. 3%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쪽 인플레 관련된 종목이 오르면 종이 목재도 함께 들썩이는데요. 영풍재지가 분위기를 약간 흐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2,000억에 팔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1,300억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고꾸라지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6% 정도의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이 종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3% 안팎의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도 약 3% 가깝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철강금속, 건설, 운송장비 순으로 경기 민감 섹터 다소 좀 무거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오만전자가 돼버렸네요. 현재는 59,600원입니다. 장 초반 59,400원 터치하면서 신저가 다시금 쓰고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11%나 하락을 했네요. 삼성전자. 그 전에도 레벨대 자체가 상당히 낮았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한 보름, 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1%나 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2% 정도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앞자리가 결국에는 바뀌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의 종목군들도 오늘장은 예외가 아닙니다. 2%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이 화물연대 파업 끝나고 나서 반짝 상승하나 싶었는데 연속성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기아가 오늘장은 톱10 가운데서 가장 크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아가 약 4%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2% 정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10 종목군들은 대체로 좀 어려운 모습이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깊은 종목 없이 2% 안팎으로 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작이 양쪽 지수의 시작이 그다지 많이 밀리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기대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요즘 장이다. 마치 시장이 경고를 하는 것처럼 현재 양시장은 2% 넘게 낙폭이 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상승 종목이 100개도 채 안 됩니다. 현재 92개 종목만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려운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서도 특징적인 부분들, 시장에 집중하는 종목군들 알아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출발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하락 종목까지도 함께 좀 보면서 특징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원재 전문가님 먼저 출발해보죠. 뭐 다 내리고 있어가지고 뭐 오르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고요. 일단은 뭐 하락하는데 역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 1.5% 하락, 삼성전자도 한 1.8%. 둘이 하락률은 좀 비슷한데요.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5만 원대 들어왔습니다. 5만 원대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 지금 섣불리 좀 매수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돼야지 먼저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5만 원대에 사면은 뭐 1년 있다가 열어보면은 뭐 수익은 나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좀 시장에서는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매도 창구가 1위서부터 4위까지 전부 다 외국계 창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반등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조금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주말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방문을 하고 있는데, 유럽 출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 M&A 건이 나올 수도 나오면은 주가는 반등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SK하이닉스 뭐 비슷한 견해입니다.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 영국 ARM 인수하냐, 아니면 뭐 네덜란드 NXP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느냐, 뭐 그건데, 뭐 얘기가 잘 나오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좀 점검해봤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좀 자주 언급됐었던 비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일단 현재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효성 OMB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장초반 5%대 출발하고 난 다음에 18%대까지 변동성 크게 보였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를 많이 봤었는데, 현대사료는 정지 중이고요. 한일사료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화학, 뭐 그 밖에 우리가 이제 JC케미칼, 이와 같은 식자재라든지 이 비료, 그 밖에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사실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계속 쥐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비료 품귀 현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비료 관련된 종목들, 식량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 다시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종목들이 대부분 낙폭과대 인식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곡물, 비료, 사료 쪽 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로봇주 한번 보고 있는데, 다른 로봇주들은 약한데 에브리봇이 왜 강한가 봤더니, 지금 증권사 레포트가 지금 나왔는데, 뭐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로 외형 확대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개별적인 재료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에브리봇은 로봇주 중에서는 제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인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대부분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그쪽이 아무래도 주력이다 보니까 바로 실적에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만큼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도 이렇게 레포트가 있거나 개별 종목만 오릅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식량 이야기 들었을 때 인플레이션 키워드였죠. 그러면은 필수 소비재 중에서 당연히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GSE 종목이 급등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연일 약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약세를 한 번에 회복하듯이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GSE가 현재 20% 가까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따라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의 위치는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시장 지지부진했다가 한 번에 좀 반등세를 좀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GSE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를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쓰나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 종목들도 챙겨보았고, 그리고 식량 관련된 종목들도 보았고, 그래서 다음 본다라면은 판가 인상이 나오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좀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상승 종목 가운데서 키워드를 잡자면은 이 정도가 거의 다 잡아주신 거거든요. 워낙에 오르는 종목이 없어가지고 네,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좀 볼만한 게 없을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혹시 보고 계신 종목 네. 있으세요? 안 그래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한 8% 넘게 급락을 하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셀업체, 그다음에 소재업체 생각보다는 그래도 견조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웠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1.5% 정도 하락, 그다음에 삼성 SDI도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 하락. 생각보다는 좀 견조합니다. 조금 강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매기가 더 그쪽으로 붙지 않나.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쪽에 그동안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나 셀업체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 대비 좀 덜 빠졌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연기금 쪽에 매수가 좀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국민연금에서 결국에 연기금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많이 샀는데 손절매 물량 나올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지만,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가지고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서 손절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좀 어떻게 보면 하방이 좀 버티고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언제든지 매물은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5만전자가 돼서 이 부분 체크를 해봤고, 또 이건무 전문가는 오늘 네. 인플레에 착안한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네요. 식량하고 에너지 쪽에서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그 밖에 로봇주에서 에브리보디 한 종목만 오르고 있는데요. 증권사 레포트 효과 있어서 오른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정리를 해주시는데, 오늘 종목 얘기는 좀 빠르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정리할게요. 시장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 사실 이마저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783포인트, 그래서 2.4%가량 하락합니다. 장 초반의 흐름, 이건무 전문가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은 역시 이제 미증시 영향도 있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느꼈지만은 환율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환경이 아직 신흥국까지의 힘이 좀, 이 납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좀 크게 키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래도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졌던 투자 심리 대비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역시 미증시 내에서 하루 만에 또 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또 자이언트 스텝 같은 키워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고물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키워드가 많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폐쇄될, 이제 좀 봉쇄 정도로 바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뀔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시장 대응이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말 좀 이 연약한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돌다리를 좀 여러 번 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반대하는 모습들을 좀 반기더라도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연속성도 상당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신흥국 입장에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이 때문에 수급이 잘 못 돌았었죠.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강달러에 좀 시장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주요 국가의 통화들이 상당히 약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달러로 견제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주요 기구의 통화 정책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BOE, 그러니까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일을 통해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은 영국의 파운드와 유럽의 유로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포지션 변은 없지만은 BOJ, 엔화에 대한 통화 변까지 나온다면은 달러 견제의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달러 현상에 대한 기조가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담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7월 달부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6월 아직 좀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은 7월 달까지의 시장을 좀 경험해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상한선이 없었던, 천장이 없었던 그 같은 지표에 대한 변화가 조금은 제한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시장이 급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종목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아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급락으로 시작해서 2,400 일시적으로 좀 깼는데요. 저는 저 시장 그렇게 지금 계속 그쪽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좋은 재료들은 거의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이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 30% 정도는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오히려 오후장에는 어제 일정 부분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상승분 반영 못하고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후장에는 오히려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리 시장이 비관적이라도 2,400이면은 그래도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한 30%, 3분의 1 정도만 한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부터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하긴 했었는데 지금 본장 시작해서 더 강해지는 쪽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다루는 기사들은 다 미국의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움직임은 이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기준으로 조금 더 많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150유로까지 올랐다가 지금 124유로 정도 때까지 확실히 오늘 장에서 천연가스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즈음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핵 전쟁 관련된 발언들도 좀 나오면서 이쪽으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GSE 현재는 18% 정도까지 급등하는 흐름이고요. 대성에너지 이 종목도 따라갑니다. 14% 정도의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워낙에 두 번의 고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3월이나 5월 달에 사셨던 분들은 아직 손실 구간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간다면 이들 종목이 또 해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건무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오늘 상승도 좀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일단 접근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파트인데 어제 이 러시아에서 이 가스 공급에 대한 추이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 진행되는 가스에 대한 유입을 30% 이상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을 거쳐서 이 유럽 전지역으로 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 수치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 판가 인상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훼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적으로 했을 때는 오늘 장에서 좀 급하게 오른 모습도 있는데요. 중앙에너비스,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현재 최근에 빠졌던 위치까지는 모두 다 올라왔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래일 동안 좀 빠졌던 14,000원 가격 근처까지 올라왔고 GSE도 최근에 많이 밀렸었던 6,000원대 라인대까지도 회복을 했고 중앙에너비스도 최근 빠졌던 위치 20일 이동평가선까지는 대부분 다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3만원 라인까지 회복을 했고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관점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곡물 쪽 한번 봐주세요. 네, 뭐 오늘 곡물 쪽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고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돌아서면 이쪽 하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오르는 거 따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전체적인 시장이 돌아서면은 그냥 어떻게 IT 빅테크가 아니라 IT 관련 주식이라든가 뭐 $1 환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오히려 뭐 자동차나 뭐 이쪽으로의 아니면 뭐 2차 전지 강한 쪽으로 이쪽으로의 뭐 자금이 매수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항상 올라서 따라붙는 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인플레이션 계속적으로 우려를 안고 있어가지고 곡물, 에너지, 뭐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몰리는데 저는 이쪽으로 사는 거는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서 사는 거는 반대입니다. 네, 지금 또 눈에 띄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쪽이 2차전지에서 삼성향 종목군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그룹 쪽에서 핵심 열사를 모아 TF팀을 만든다라는 내용에 어제 삼진 L&D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대형주 가운데 빠르게 돌려놓는 쪽이 삼성 SDI거든요. 지금 이 종목이 2%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하고는 확실히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 쪽으로도 삼성향 종목군들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신 EDP 보겠습니다. 4%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삼진 L&D 이 종목도 1.5%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여기에서 추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플러스권 빠르게 돌려놨습니다. 지금 0.5%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향 종목군들은 또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삼지 나라 M&D나 뭐 나인테크 이쪽으로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화학 쪽으로도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2차전지 이런 차별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성무 전문가님. 일단은 삼성 쪽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또 앞으로 삼성 SDS, 삼성전기 이와 같은 삼성 그룹 안에서 이 전기차 이 대응 TF팀이 좀 신설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이 삼성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뭐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전기차에서 가장 큰 핵심 부품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 셀을 만드는 삼성 SDI가 새롭게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삼성 SDI만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와 같은 기업들도 앞으로에 대한 미래 성장을 본다라면 저는 현재의 위치는 모두 다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이슈에 집중해서 본다라면 삼성 SDI, 삼성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겠죠. 삼진 L&D가 어제 제일 강했습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제 상한가 이외에도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였고요. 상신 EDP 움직임도 나왔고요. 일단은 삼성 쪽에 연결이 높은 회사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앞으로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추세를 지키고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LG 쪽이 약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LG 쪽에 대한 종목들이 좀 내려온다라면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에 대한 참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제도 이 추천주로 얘기했던 종목들이 TCC 스틸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LG 쪽이든 삼성 쪽이든 원톤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톤형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장비 회사들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버텨주는 쪽이 조선도 안 밀립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0.8%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현대미포조선도 0.8%, 대우조선해양도 방금 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볼게요. 광법권 밀리는 종목이 없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 대비 강한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오전에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전부 다 이제 되돌려 놓는 양상인데 지금 한 1% 내외의 지금 상승세를 모두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조성과에 대한 뭐 새로운 프로젝트, 카타르 프로젝트에서 얼마만큼 이제 뭐 반영이 되느냐. 결국에는 그거의 문제였는데 어느 정도는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우려는 좀 접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카타르 프로젝트 뭐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조선가도 어느 정도 지금 신조선가 높여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하반기보다는 뭐 내년에 실적 전환은 뭐 개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시장이 강한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먼저 돌아서는 쪽에 매수가 먼저 몰리고 빠지는 쪽은 그냥 뭐 나중에 어떻게 보면 돌아서야지 뭐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그런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시장에서 워낙에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 재료가 붙으면서 한 번에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있는데요. 하이디비라는 종목입니다. 많이들 생소하시죠? 이 종목이 차라리 그냥 신규 상장을 했으면 많이 알려졌을 텐데 스펙 상장입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스펙 상장돼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인데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갤럭시 워치 5의 부품 독점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그래서 업계 내에서의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한가 1,940원, 1,940원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범한 퓨얼셀이 신규 상장했습니다. 가뜩이나 사실 수소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아직까지는 싸늘한데 게다가 오늘 장에서 왜 오늘이 디데이일까 뭐 청약 들어가신 분들도 그런 생각 초반에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모가가 4만 원이었고요. 이것을 약간 상회한 4만 1,000원에서 시가 기준가 형성돼서 지금 위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4만 7천 원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신규 상장주들을 바라보는 시각 좀 어떠신가요? 일단 최근에 이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공구 음원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바로 나오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주식 수량에 대한 체킹을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은 많은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공구 음원도 사실 저는 좀 생소한 브랜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빅사이즈 여성 의류를 좀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장에 대한 저변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저는 범한 퓨얼셀을 상장 이전부터 해서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범한 퓨얼셀입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 못지않게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해외 이 공급 라인도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산업,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다면은 범한 퓨얼셀을 꼭 챙겨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청약에 대한 과정에서도 청약률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청약 흥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도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신규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대해서 좀 분봉을 보면서 예민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장 초반 때까지 해서 지금 꾸준하게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분봉의 추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 주는지 추세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광환 표열셀이 공모가 이상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변동성을 좀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변동폭이 클 종목으로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꼭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안에 모든 매매를 끝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수일 동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한 주간 두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